도린 현무암 색깔을 여기다가 입히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 건축에서 보이는 미니멀한 공간의 느낌인데 창문 밖의 공간들은 되게 그림 같아가지고 이 대비가 되게 강렬하게 나오고 생각. 그리고 이 카페 공간 밑에를 좀 공간을 여백을 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데드존이 없어요. 이 안에다가도 데드존이 될 수 있는 곳까지도 생명으로 채운 거예요. 팀장님 유튜브 녹음하셔야 되거든요. 아, 지금요? 예, 지금 제가 진짜 주말마다 너무 바빴어요. 우리 PD님은 알겠지만 파주 출판도시 문발살롱에서 낭독 아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녹화했는데 그게 첫 방송인데 저희 책 유럽의 다정한 책장들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거 갔었죠. 이게 아마 4월 중순 이후에 방영이 된다는데 그때 되면 반응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3월 마지막 주 얘기고 그 다음 주 주말엔 또 제주도를 갔다 왔어. 제주도요? 얘기하는 거 진짜 어색하다. 제주도요? 아무튼 제주도에는 제가 출판사 일을 하면서 출판사 일이 그냥 책 만들고 서점에만 있고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런 식으로 북토크나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전국을 다니죠. 사실 파주는 저희 사옥이고 제 집 옆이기도 해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출퇴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파주까지 멀리 와가지고 또 이런 행사 해야 되는 거였겠죠. 대한민국의 최북단 파주에서 최남단 제주도로 또 이제 책 관련된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내려갔죠. 그래서 책 만드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사무직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결국은 작가의 영혼을 다듬어서 그거를 세상에다가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파주든 제주도든 어디든 일이 있으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동선이 너무 안 좋은데요? 네, 지금 너무 피곤해요. 사실 주말마다 지금 이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이탈리아를 또 가게 돼가지고. 오, 이탈리아.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를 가가지고 일단 첫째 날에 금요일에 오전에 일을 좀 하다가 오후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갔어요. 밤 6시 반? 7시 되더라고요. 이번 제주도 행사를 최근작인 김종진 교수님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 북토크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교수님이 북토크하는 행사장인 백회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교수님이 설계하신 조그만 연구소가 있어요. 오. 그 광고회사의 연구소. 그래서 거기에 먼저 인사하러 갔죠. 여기가 올레길 바로 옆이래요. 그래서 바닷가가 펼쳐지고 거기에 딱 돌담이랑 같이 있는 사옥인데 이게 정말 멋져요. 좋은 요소가 3개나 있네. 차도 있고 올레길 있고 오션뷰까지 하면. 밤에 가가지고 하나도 못 봤는데 낮에 동틀 때는 너무 멋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옥도 되게 독특해요. 이 김종진 교수님이 빛과 그림자, 뭔가 영혼에 쉼을 주는 그런 거를 좀 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공간도 그래요. 바다에서 오는 자연 채광을 가장 많이 드리기 위해서 곡면을 좀 활용하셨고 천장에 통창을 쓰다 보니까 곡면을 하면은 창의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다 커스텀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좋은 건축주, 마음 맞는 건축주 만나는 게 건축가한테는 진짜 꿈이죠. 꿈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랑 그래서 야 이런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이나 자기 성향과 다른 것들이 의뢰가 왔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다른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랑 맞는 분들하고만 얽힌대요. 그래서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연구소 1층에는 그 직원용 스테이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머물면서 일하라 이거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니, 제일 안 좋은 제가 설계 사무실 고를 때 제일 안 좋은 게 들어간데 라꾸라꾸 있으면 도망가라. 나는 이거 그렇네. 나는 약간 좀 관리자 입장에서는 위 입장에서는 일시키기 좋은데 근데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일해야 되는 거구나. 우린 꼰대야. 사실 가장 메인은 제주도에 간 게 이 백회라는 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가 김봉찬 대표님이 하시는 데인데 더 가든 대표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조경가 분이시거든요. 아모레 성수도 조경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 분이세요. 자기네 가족의 땅이었던 곳에다가 제주스러움이 묻어나게 정원을 아예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어요. 우리 PD님 한번 보세요. 이게 콘크리트 색깔이 원래 이런 거죠? 일부러 여기다 검은색 안료를 좀 넣었다고 하더라고. 이 백회만을 위해서. 왜냐면은 조경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축이랑 조경이 자연이랑 대지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제주도에서 상징이 PD님이 생각하기엔 뭔 것 같아요? 유명 세 개 아니에요? 돌, 바람, 여자. 그렇지. 그러면 돌, 제주의 돌, 현무암. 아, 그 제주의 돌인 현무암 색깔을 여기다가 입히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메스 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 건물 보면은 일단 눈에 확 띄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좀 자연스러웠어요, 되게. 오름도 많고 뭐 현무암으로 된 구조물들이 많으니까 제주도의 그 시골 서귀포 쪽에 있는 마을가에 이 그냥 검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좀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따뜻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디자인에 대한 게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다가도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주차장에다가 적용을요? 그 주차장에 적용을 왜 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그 자동차가 엄청나게 예쁘게 디자인된 거잖아요. 그 기능과 그 시대 요구에 맞춰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근데 그런 자동차들도 이 공간에 왔을 때는 빛나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빛날 수 있게끔 이 주차장에다가도 적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야, 그런 마인드. 김봉찬 대표님이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공간을 찾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생각하시면서 주차장, 콘크리트 색깔까지 고민하신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모든 요소들이 다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이유가 있네요, 그럼.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는 그냥 일반 색깔이에요. 외관에만 검정색을 쓴 거죠. 그리고 이 안에도 보면은 백회 정원인데 이게 옛날부터 있던 우물이래요. 근데 이 우물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이 덩굴들이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정원, 그러니까 제주의 문화와 제주의 땅과 제주의 대지와 꾸리고자 하는 조경을 한데 어우러지게 한 거죠. 이거 보면서도 와, 진짜 멋진 분이다. 대표님이 자기 세계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 건축에서 보이는 미니멀한 공간의 느낌인데 창문 밖의 공간들은 되게 그림 같아가지고 이 대비가 되게 강렬하게 나오는 생각.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폐허 정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창고였나? 그런 구조물을 그 틀을 내두고 거기다가 식물을 심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심은 게 아니라 콘크리트 이 폐허가 너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안 보이지도 않는 선으로 해서 안에다가 둔덕을 만드셨더라고요.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일부러 이런 꽃들을 이 콘크리트와 어울리는 수종으로 높이 맞춰가지고 심으셨더라고요. 난 그것까지 보고 와, 엄청나게 디테일하시네. 높이까지 맞췄어요. 네, 높이까지. 이게 식물이 자라나는 생장에 맞춰가지고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페 공간 밑에를 좀 공간을 여백을 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해가 들어온대요. 해가 들어와서 이 해가 적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그늘 아래에서 이끼들이 자라날 수 있대. 그러니까 보통 건물 아래에는 거의 버려두잖아요, 그쵸, 우리가. 데드존이 많죠. 근데 여기는 데드존이 없어요. 이 안에다가도 데드존이 될 수 있는 곳까지도 생명으로 채운 거예요. 저런 빈 공간들로 다 조경이랑 디자인 디테일로 채워져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감명받아서 백회에 관한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걸 사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딱 그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엉성하지만 치밀하게. 그 단어, 두 단어로 이 공간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 자연스러움조차도 다 치밀하게 계산된 거. 저희 유튜브 기획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치밀하진 않잖아. 우리는 엉성만 하지. 어쨌거나 백회 제가 간 가장 큰 목적 바로 백회에서 열린 빛나는 형태들의 노래 북토크. 북토크를 근데 제주도까지 가서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갑니다. 이게 근데 또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저희가 여긴 서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카페도 아니고 정원이에요. 정원인데 여기에서 작년인가 연락이 왔어요. 백회에서 김종진 교수님의 공간의 진정성이라는 책을 여기서 한번 좀 판매를 하고 싶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웬만하면 서점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pin간이 나와서 백회 쪽에다가 제안을 해봤죠. 혹시 뭐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백회 김봉찬 대표님이 직접 김종진 교수님이랑 통화하시고 날짜 조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획된 거였고 요즘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책 관련된 행사들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백회 북토크에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여기가 그냥 정원이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 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김봉찬 대표님 자체가 제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라서 그런지 제주도의 문화와 건축이나 조경 관련된 분들이 백회와도 연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토크 자리에도 제주대학교 건축과 학생들도 많이 오고 제주도 건축사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문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죠. 처음에 가신다고 하시길래 제주도까지 어떤 사람들이 오나 했는데 제주도 분들이 오셨네요. 저는 관광객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한 단일 북토크 행사 중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사람이 한 40분 이상, 50분 정도.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서서 듣고 그랬어요. 당연히 서울에서 이런 행사 북토크 하잖아요. 그럼 잘 안 와요, 사람들이. 많이 와봐야 15명, 20명? 그러면 당연히 제주도는 사람이 더 적으니까 고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에 맞춰서 이런 행사가 기획되니까 사람들이 더 열띠게 오더라고요. 이 백회라는 데가 전혀 시내 쪽도 아니고 다들 그냥 멀리서 차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고 그리고 이 기획의 힘을 좀 더 많이 느꼈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도 기획을 기승전 유튜브 기획을 잘하면은 우리도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매화하는 말 같은 이유로 잘 되지 않을까요, 무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아무튼 출판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까지 연결될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거고. 근데 이거를 그냥 출판사에서 에디터나 편집자로 일하는 거를, 디자이너로 일하는 거를 그냥 사무직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 거고, 이 콘텐츠를 대화하고 세상하고 호흡하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 정말 매력적인 일이에요. 깊은 말씀. 여기까지. 네, 끝.